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 젊었을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좀 이상해도 참을 만했고요. 어색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만나고 나면 며칠씩 피곤하고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에너지가 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어요. 인간은 서로를 소모시킨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조심해야 할 사람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시간도, 마음도, 체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생 후반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을 바탕으로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하는 진짜 이유. 20살 때는 친구가 10명이었어요. 30살 때는 5명, 지금은요, 3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외로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인간관계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유지되고 늙어서의 인간관계는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유지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랑 있으면 재밌겠다. 이 사람이랑은 뭔가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현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돈 얘기를 하네. 얘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이 친구는 나한테만 불평을 쏟아내. 기대가 아니라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목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서 체온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젊었을 때 이걸 몰랐어요. 무조건 가까이 가려고만 했죠. 우린 친구잖아. 가족인데 뭐 어때?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야지. 그러다가 가시에 찔렸습니다. 여러 번 깊게. 그래서 지금은 압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리는 건 외로워져서가 아닙니다. 현명해져서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줄인 건 차가워져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늘 불쌍한 척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늘 힘들고, 늘 불쌍하고, 늘 뭔가 부족한 사람. 처음에는 측은했어요. 아, 진짜 힘든가 보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
마음을 써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도와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연민은 인간의 미덕이지만 연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간의 적이다. 연민과 착취는 다릅니다. 연민은 상대가 정말 힘들 때 한 번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면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착취는 다릅니다. 그 손을 잡고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 아직도 힘들어.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기가 불행한 이유가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둘째,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지만 진심이 없어요. 셋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을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서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당신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건 당신의 시간이고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걸 쏟아부었는데 상대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한 번은 도와주세요. 두 번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힘들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척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항상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 네가 참아라. 이 말 들어보셨죠?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네가 참아라. 누가 선을 넘어도 네가 이해해라. 누가 화를 내도 네가 받아줘라. 왜요? 네가 착하니까. 네가 어른이니까. 네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평생 참았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참았어요. 가족이 함부로 대해도 참았어요. 누군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겨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어떤가요?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너그러움은 미덕이지만 한계가 없는 너그러움은 자기 파괴다. 당신이 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착한 게 잘못이 아니라 착한 걸 이용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첫째, 선을 조금씩 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에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 그러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번 주말에 좀 도와줄래? 다음 달까지만 빌려줄 수 있어? 둘째, 당신이 화를 내면 피해자가 됩니다. 나는 그냥 부탁한 건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예민하네? 원래 안 그랬잖아. 셋째, 당신의 착함을 무기로 씁니다.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너는 원래 마음이 넓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이 참는 걸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본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와 참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는 건 잘못을 못 본 척하고 삼키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해온 건 용서가 아니라 참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힘들어. 이번에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니라 이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착한 사람이 늙어서 가장 지치는 이유는요, 평생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장 가까운 얼굴로 상처를 주는 사람. 가장 아픈 상처는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가족, 오랜 친구, 평생 함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년을 가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원래 그랬지. 나이 먹고도 철이 없네. 이런 말을요, 남이 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하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어디를 찌르면 아픈지 정확히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가까움의 잔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가족은 당신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너는 괜찮잖아. 너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파요. 당신도 상처받아요. 당신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계속 받아줬거든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인데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배웠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더 심해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우리는 적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적은 우리를 공격할 것을 예상하지만 친구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 상처가 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를 줄 알았는데, 가족인데 이럴 수 있나?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아픔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아.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모든 걸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거든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늘 조언하는 척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로 시작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요, 대부분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나이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아,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충고와 지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충고는 당신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배는 당신을 자기 아래에 두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충고는 듣고 나면 힘이 납니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어. 지배는 듣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뭘 해도 부족해. 늘 조언하는 척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첫째, 항상 당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잘한 건 보지 않아요. 그래, 그건 괜찮은데.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둘째, 비교를 합니다. 옆집 누구는 벌써 이렇게 했는데,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저렇게 하던데. 셋째,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결정하면 항상 의문을 제기해요.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대부분의 조언은 조언하는 사람의 우월감을 위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이에는 이미 자존감이 많이 흔들려 있거든요. 나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언 고마운데 나는 이렇게 할래. 내 방식이 있어. 나는 이대로 괜찮아. 조언을 거절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늘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뭐, 친구인데 시간 좀 내주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시간 내달라고 해요.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이 형식적이에요.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나한테 그 정도 시간도 못 내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에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20대, 30대에는 시간을 쓰고도 남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피곤합니다. 전화 통화 1시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일정은 중요하고 당신 일정은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내일 시간 돼? 아, 약속 있어? 그럼 미루면 되잖아. 둘째, 시간을 빼앗아 놓고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헤어질 때 오늘 고마웠어라는 말도 없어요. 셋째,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빠? 그래도 나한테는 시간 내줘야지.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ATM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찾아와서 뽑아가면 되는 존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 시간을 누군가와 보낸다는 건 당신의 생명 중 한 시간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당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에게 내 생명을 나눠줄 것인지. 모든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한데 나도 요즘 시간이 없어.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거절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7번째 이야기. 항상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있잖아. 오늘 진짜 너무 짜증나. 그리고 시작됩니다. 회사 욕, 사람 욕, 세상 욕. 1시간 동안 불평을 쏟아내요. 당신은 들어줍니다. 힘들구나. 그래, 털어놔. 그런데 통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합니다. 상대는 시원해졌는데 당신은 지쳤어요. 상대는 가벼워졌는데 당신은 무거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전염되는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항상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자기 안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어딘가에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들어주니까요. 당신은 받아주니까요. 당신은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첫째,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언을 하면 듣지 않아요. 그건 안 돼. 그것도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냥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이번 주에도 이 얘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셋째, 당신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나도 힘든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사람과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빨려 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불행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도 불행해진다.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들어줬어요. 이 사람 힘든가 보다. 그런데 계속 들어주다 보면 당신도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요, 당신이 아무리 들어줘도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내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의 조언을 듣고 노력해요.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쏟아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미안한데 나도 요즘 좀 힘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 나도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이 지켜야 해요. 8번째 이야기.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 그래도 네가 해야지.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은 또 움직입니다. 하기 싫은데 합니다. 힘든데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만들어냅니다. 왜요? 안 하면 미안하니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가장 강력한 지배도구다. 맞는 말입니다.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들은요, 이 무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사이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합니다. 또 참습니다. 또 포기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마음을.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줘도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 네가 해줘야지.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의무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죄책감으로 당신을 묶어두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첫째, 자기는 약자라고 포장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할 수 있잖아. 둘째, 당신의 거절을 배신으로 몰아갑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셋째,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너만 이러면 나 어떡해? 이런 말들은요, 전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책임과 죄책감은 다르다. 책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죄책감은 남이 씌운 것이다. 당신이 평생 느껴온 건 책임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진짜 책임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을 돕고 싶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죄책감은 다릅니다. 안 하면 나쁜 사람 같아. 거절하면 미안해. 이건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남이 당신에게 씌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책임과 씌워진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할 것 같아. 나도 내일이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대신할 수 없어.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실망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죄책감 때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9번째 이야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실수.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반성하는 것 같고, 이번엔 진짜 달라질 것 같고,
이번엔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똑같았습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당신은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믿고 싶어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기술이 늘어날 뿐이다. 냉정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성격, 습관, 태도 같은 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 보이는 건 변한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평생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런데 달라졌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쳤어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걸 반복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환상을 붙잡고 있는 게 더 잔인하다. 맞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기대를 거는 건 당신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에요.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잠깐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했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네가 이래서 그래.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셋째, 당신의 기대를 이용합니다. 당신이 포기하려고 하면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당신이 다시 기대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더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해해 준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원해야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10번째 이야기. 멀어져야 평온해지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는요, 가까이 있으면 힘들고 멀어지면 편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멀어지면 나쁜 사람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지쳐요. 더 힘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하면 서로를 해친다. 맞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있고 멀리 있어야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까워야 좋은 관계다.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평온해집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멀어진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지칩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멀어져야 평온해지는 관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아, 오늘도 힘들었다. 둘째, 자꾸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한 번 싸우고 화해하고 또 똑같은 일로 싸우고 해결되지 않아요. 셋째, 가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고 긴장됩니다. 이런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해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조용한 이별이 격렬한 싸움보다 더 현명하다. 싸우지 않고 멀어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큰 사건이 필요 없어요. 크게 화내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연락을 조금씩 줄이고,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관심을 조금씩 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겨요. 상대도 느낍니다. 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과 멀어져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평온을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멀어져야 평온해지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사람을 줄이자 인생이 가벼워졌다. 언제부턴가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약속도 많았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운가 싶었어요. 나 혼자 남겨진 건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연락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전화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나쁜 관계도 견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나쁜 관계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외로운 것보단 나아. 그런데 알고 보니 나쁜 관계가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웃고 있는데 슬픈 느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사람을 줄이고 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시간이 생겼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생겼어요. 누군가한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맞춰주느라 소모됐던 에너지가 회복됐습니다. 셋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이 사람 기분 나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생동물이거나 신이다. 고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줄인 후 남은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남았어요. 의무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니
진심으로 연락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더 편해졌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낫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보다 한 통의 진심 어린 전화가 더 따뜻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을 줄여야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것.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겁니다. 사람을 줄이세요.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12번째 이야기. 이 나이에 남겨야 할 사람, 내려놔야 할 사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인생 후반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해요.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지, 누구를 내려놓을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등장인물을 줄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남겨야 할 사람과 내려놔야 할 사람을. 먼저 남겨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둘째,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사람. 셋째,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사람. 넷째, 침묵이 편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람. 다섯째, 오래 보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달을 안 봐도 1년을 안 봐도 만나면 여전히 반가운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을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려놔야 할 사람도 있어요.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지친 사람. 둘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받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셋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넷째,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몇 번을 기회를 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다섯째, 함께 있으면 불행해지는 사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당신을 무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의 조건은 당신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몸도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나 혼자 늙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나와 함께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늙는 게 덜 무섭습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는 게 더 무서워요. 이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함께 늙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채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거 저는 압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 했고, 너무 많은 상처를 삼켜왔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그러니 지친 게 당연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을 견딜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관계를 거절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을 거절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거절하세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온해지는 겁니다.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늙어가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견뎌왔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아온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